카페 문이 세차게 열리며 지강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엔 긁힌 자국이 가득했죠. 누나, 누나 살려줘.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칠고 낯선 산에 여럿이 밀고 들어왔는데요. 앞장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이 꼬맹이. 내가 우리 돈 가지고 장난치냐? 누나까지 들이대? 카페 공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긴 제 동생 일터가 아니에요. 사적인 문제면 개인 공간에서 얘기하시죠. 가게에 들어와 협박하는 순간 전 바로 신고할 겁니다.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팔을 뻗어 지은호의 어깨를 잡으려던 순간 지은호의 다리가 반사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날렵한 앞차기가 복부 옆구리를 정확히 스쳤고 남자가 신음을 토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나. 지강호가 놀란 눈으로 외쳤지만 지은호는 눈빛을 반짝이며 단호히 말했죠. 가만히 있어. 내 누나는 싸움도 계산도 할 줄 알아. 그러나 다른 남자가 달려들며 테이블을 밀쳐버렸습니다. 컵과 접시가 산산조각 나자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덜컥 열리며 이지혁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작업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여긴 내가 일하는 곳이기도 해요. CCTV 다 돌아갑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을 꺼내 들어 카메라를 켠 채 112를 누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영업방해 및 협박 현장 신고입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자 사내들의 표정이 일순 흔들렸습니다. 순간의 정적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그들이 욕설을 뱉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다음에 보자. 문이 쾅 닫히며 긴장은 서서히 풀렸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싸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내가 괜히 욕심부려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지금은 정신부터 차려. 다음엔 혼자 버티지 말고 바로 와. 누나가 있잖아. 이지혁은 부서진 테이블을 일으켜 세우더니 카운터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출입문 경첩 느슨함. 내일 아침 교체할게. 아무렇지 않은 듯 툭 던진 그 말에 방금 전까지 얼어붙었던 은호의 마음에 잠시 균열이 생겼습니다. 고마움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날카롭게 말했죠. 오늘 일은 업무상 협조로만 생각할게요. 이지혁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업무상 협조. 근데 그게 나한텐 꽤 중요한 의미야. 동생을 지키려는 누나의 결연한 마음,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남자의 결심,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와 미묘한 떨림이 한 공간에 겹쳤습니다. 한편 이지환과 박영란은 여전히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내가 짐 든다니까 괜히 힘쓰지 말고. 됐어요. 내 건 내가 들어요.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늘 고성의 얘기를 먼저 꺼내는 박영란을 볼 때마다 이지환은 속으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죠. 그날은 전시작품 운송 준비로 분주한 날이었습니다. 포장재가 바람에 휩쓸려 멀리 날아가자 영란은 그것마저 잡겠다고 달려가다 순간 발이 꼬여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는데 이지환이 재빨리 손목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야, 진짜 혼자 다 해보겠다고 이럴 거야? 영란은 들킨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 도움 받으면 약해지는 것 같단 말이야. 이지환은 잠시 말이 없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왜 약한 건데? 원래 사람 사는 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그 말에 영란은 입꼬리를 씩 올리며 맞받아쳤습니다. 보디가드치곤 말은 좀 따뜻하네요. 원래 따뜻해야 오래 지키는 거거든.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자 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까 잡아준 거. 이지환은 대답 대신 방향등을 켜며 웃었는데 그 웃음 하나가 그날 밤 박영란의 마음을 오래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성재는 카페 앞을 스쳐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지혁과 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롯이 일에 집중한 표정이었지만 성재의 눈에는 왠지 다른 기운이 스쳤습니다. 괜히 마음이 묘해진 그는 문을 열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길 성재는 휴대폰을 꺼내 이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아, 나 오늘 기분이 좀 그냥 내일 촬영은 취소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빈이 호들갑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안 돼. 오빠 얼굴 나온 영상이 지금 난리 났거든. 댓글이 전부 그 매너남 누구냐 이런 거라니까. 우리 최소 3편은 더 찍어야 해. 성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얼굴은 절대 안 나온다고 했잖아. 약속했는데 왜 나왔어? 수빈은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카메라가 알아서 잡았더라고요? 오빠가 너무 잘생겨서 렌즈가 그냥 빨려간 거 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내려. 안 돼, 이미 조회수 터졌단 말이야. 오빠 얼굴 덕분에 구독자 수가 2배로 늘었어. 이참에 우리 채널 효자 출연자로 자리 잡아야지. 성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수빈, 내가 지금 나를 이용하는 거야? 아니면 홍보하는 거야? 수빈은 깨르르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죠. 둘 다. 근데 오빠 진짜 인기 많아. 내가 댓글 읽어줄까? 저 남자 목소리 심쿵 셔츠핏 미쳤다 이런 거. 성재는 얼굴을 붉히며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댓글 그만 읽어. 나 절대 다시는 얼굴 안 내. 알았지? 그러자 수빈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또 찍어줄 거잖아. 오빠 은근 카메라 맞들였던데? 성재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너랑 얘기하면 꼭 당하는 기분이 드냐? 그게 제 매력이죠, 성재 오빠.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수빈은 혼자 키득거리며 대본을 메모했습니다. 촬영 3편 추가 확정, 오빠는 모르게 진행. 그 장난스러운 메모 옆에 하트까지 그려넣고는 혼자서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맘대로 집은 오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은호야, 내 도움이 필요해. 또 뭔데요? 이번엔 간판이라도 뚫겠다는 거예요? 이지혁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간판은 이미 뚫렸고. 나 맘대로 집을 그냥 인테리어 사무실로 두고 싶지 않아. 집을 고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 워크숍을 열고 싶거든. 주말마다 10팀씩 도배 몰딩 전등 교체 같은 기초부터. 근데 난 감각이 없잖아. 내가 디자인 디렉터 해줘. 공간 동선부터 키트 구성, 색감, 안전 가이드까지. 지은호는 팔짱을 끼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지금 이 상황이 웃겨요? 결혼은 번갯불처럼 했다가 파혼으로 끝내고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카페 창고 차지하고 같이 일하자고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없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쌓였던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보다가 느닷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이렇게 화내줘서. 뭐라고요? 넌 아직 나한테 기대가 있으니까 화도 나는 거잖아. 관심 없으면 화낼 힘도 없어. 입꼬리를 올리며 건넨 이지혁의 말투는 가볍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지은호는 얼떨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관심? 저한테 그런 게 남아있다고요? 남아있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붙잡히고 있겠어? 은호야, 내 눈빛은 거짓말 못해. 지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건 있어요. 선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앞으로 절대 금지. 그리고 제 방식 존중해줘야 해요. 이번엔 제가 앞장서는 거예요. 이지혁은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넌 앞장서. 난 내 뒤에서 따라갈게. 대신 뒤돌아보면 꼭 내가 서 있을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오래 굳어있던 빙판 위에 작은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맘대로 집의 첫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신혼부부 자취 3년차 직장인 반지하에서 옥탑으로 이사온 청년들까지 10팀이 모였고 지역과 은호는 양손은 몸에서 가장 먼 곳부터 같은 안전규칙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중간중간 농담을 섞는 건 주로 이지역이 맡았고 색감 설명과 동선 체크는 지은호가 맡았습니다. 호흡이 생각보다 괜찮았는데요. 쉬는 시간 지은호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이지역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오늘 고마워. 고마우면 3조 지켜요. 말 안 걸기. 그건 업무 시간 끝나고. 지금도 업무 중이거든요. 이런 투닥거림은 어쩌면 두 사람만의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바람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행사 멋지네요. 사회적 가치, 요즘 재벌가도 가장 귀하게 보는 키워드라서요. 고성희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누군가를 똑바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타깃은 이지역이 아니라 지은호였습니다. 은호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요? 간단히 식사라도 하면서 다음 계약 안건 이야기해요. 지은호는 망설였습니다. 고성희의 친절이 이상하게 가깝고 그 가까움이 이상하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아서며 짧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말했죠. 이제는 내가 내게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다음 날 고성의 방 안 고성희의 서랍 안에는 오래전 봉인된 봉투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는데요. 입양 자료, 주소 변동 같은 차가운 활자들이 선명했습니다. 고성희는 야망을 위해 중요한 무언가를 버려야만 했고 재벌가의 아내가 된 뒤 오래도록 어떤 아이를 은밀히 추적해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시선에서 스쳤습니다. 이제 그 아이 지은호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카페에 들러 말했습니다. 은호 씨, 이번 프로젝트 우리의 대표작으로 만들어요. 예산 신경 쓸 거 없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하기보단 퀄리티 높게 작품 만들어줘요. 여유 있게. 지은호는 당황했지만 성희의 말에는 이상하게도 압박이 없었습니다. 대신 지나치게 친절한 온기가 배어 있었죠. 회의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고성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질 차례야. 그 말은 오직 고성의 자신만 알아듣는 문장이었습니다. 시청자는 그 문장 속에서 오래 숨겨진 비밀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길게 저물고 카페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던 지은호가 문을 잠그려다 벤치 위 텀블러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늦은 밤엔 따뜻한 게 최고. 박성재. 지은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배도 참. 고개를 들었을 때 창고에서 나온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멋쩍게 서 있는 이지혁, 텀블러를 들어 보이는 지은호.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얇은 막이 아주 조금 투명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 손잡이가 살짝 움직이더니 박성재가 들어오지 않은 채 그대로 멈췄습니다. 유리 너머 두 사람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손을 놓고 벤치 반대편에 또 하나의 텀블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 하나. 내 쪽은 꿀대추차. 달달한 게 오래가요. 성재. 밤하늘이 낮게 깔린 카페 앞, 바람이 창고 벽에 작은 구멍을 스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세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흔들었습니다. 지은호에겐 조금만 더 믿어볼까라는 용기를, 이지혁에겐 이번엔 도망치지 말자라는 결심을, 박성재에겐 서두르지 않아도 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다짐을. 그리고 멀찍이 차 유리 너머에서 그 바람을 가늠하던 고성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누군가는 한 걸음 더 다가서고 누군가는 반 발짝 물러서며 서로의 모양을 맞춰갑니다. 사랑과 우정과 책임이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도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길 위에서 세 사람의 하루는 오늘보다 더 단단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오래 닫혀있던 비밀의 문은 손잡이에서 딱 한 번 더 소리를 낼 겁니다. 딸. 그 한 음절이 언제 누구의 입에서 먼저 흘러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날이 오면 누군가는 비로소 제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웃게 되겠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